어이없는 계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 교체란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또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습니다. 그때 그 와신 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벗어 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지지율도 오를 것입니다.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입을 맞춘 듯 계엄을 정당화하고 정부 여당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당내 호응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어제 모습을 감췄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은 다시 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 정부를 향한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것과 꼭 닮아 당내에서도 둘이 함께 의논한 것 아닌가 싶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은커녕 이들과 뭉쳐 대여투쟁을 하는 쪽을 선택한 듯한 모습에 경고도 쏟아졌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은 의원들이 이번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하시겠죠.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갔을 때 과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충정권의 후보들이 과연 야 이대로 가서 나 당선된다 이런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겠냐 이거. 전날 단체로 계엄 사과에 나선 초재선 의원들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당장 지도부 교체 요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판세에 따라 장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도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딴 사람이 된다고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장동혁이 아니라 누가 올라와도 왜냐하면 그 당은 저는 뭐. 지금 계속 좀 뭐라고 요즘 국면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슬픈 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각성을 해야 민주당도 같이 경각심을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약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못해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같이 경각심이 빠지는 모습들이 노출될 때마다 좀 슬프고 두 번째는 보수가 왜 이렇게까지 땅바닥에 떨어졌나 이제 회생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적어도 박근혜 탄핵 때는요.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책임을 지고 그건 잘못했다라고 해서 당을 쪼개서 나갔습니다. 지금
당명도 개정하지 않고요. 당을 쪼개서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MBC에서 조사했을 때 다시 돌아가면 탄핵 투표를 하겠냐. 여기도 제대로 응답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봤을 때 다른 장동혁이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정상적인 활동을 할까? 윤석열 탄핵은 정당하다. 우리 비상계엄 해제하기를 모두 참여했어야 된다. 절연하고 새 곳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보여. 일부 친한 의원들이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누구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대체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지고 나면 그때는 책임론을 물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요, 그 예전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제는 중도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지정당 없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관심도 네. 없어 이제는. 이 당이 맞아요. 이제 지지정당 없음이 됐어요. 무당이 그러니까요. 됐죠. 그렇게 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동혁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정당 이펙트입니다. 한번 나갔더니 안 되더라. 저 시베리아 벌판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차라리 다음 지방선거에서 네. 몰락하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엔 이제 차라리 자연스럽게 당을 길이 우리가 보일 수 접수할 수 있다. 있다. 그렇죠.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른정당 모델이 실패하긴 했었지만 물론 그 이면에는 네. 30여 명이 탈당해서 반기문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다시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박근혜 탄핵의 사유와 내란의 탄핵 사유는 무게감이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육선의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은 헌정사에서 뭐 7, 80년 됐는데 내란 그 실패한 거 갖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떠니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높은 이게 좀 아주 JTBC가 할 수 있는 가장 격한 표현인데 선수가 높은 인간이나 선수가 낮은 초선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하셔도 괜찮거든요. 요거 저 유튜브로 나가는 거니까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암울하다. 네, 저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장동현 대표가 내려간다 해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는 TK가 워낙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군수, 시장, 시의원, 도의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윤 어게인에 붙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개혁이 되면요. 네. 이 사람들 공천은 무조건 물갈입니다. 거기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돌파를 못하고 있죠. 일단은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 제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재보궐에 네. 안 나오고 언제까지 버텨요, 근데? 개항에 나왔습니다. 저 지방선거 몰락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것이다. 자동스럽게. 그걸 나올 것 자동적으로. 같은데. 아니 근데 공천을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그러니까 나오려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돼 본인.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